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7일 보충 수업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립니다. 자, 제 6장은 악센트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도 충분하지만은 그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6장을 다시 보충 수업 용어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악센트의 감각을 배양해서 평생의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6.1 악센트의 정의와 언어별 악센트 유형. 자, 악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특정 부분을 높거나 낮게 또는 강하거나 약하게 또는 길거나 짧게 발음하는 방식으로 어, 발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도쿄 방언인데요. 하시를 젓가락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하시. 첫 번째 박을 높게, 두 번째 박을 낮게 발음하고요. 다리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하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박은 낮게, 두 번째 박은 높게 발음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고저 악센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본어 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일본어를 여전히 열심히 배워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고저 악센트의 언어적 특징을 지닌 일본어 악센트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인 경우에는 명사일 경우에는 record, 레를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고 동사일 때는 record라고 하나요? 코드 부분을 강하게 발음합니다. 따라서 영어는 강약 악센트 언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무악센트 언어라고 하는데 경상도 방언이나 함경도 방언은 고저 악센트와 강약 악센트의 특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흰 동그라미는 낮게, 새까만 동그라미는 높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대구 방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사회를 대구 방언에서는 사회, 부산 방언에서는 사회라고 발음을 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경상도 방언은 고저 악센트 언어가 되겠고 일본어처럼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1.2 언어별 악센트의 유형을 보시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는 고저 악센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고저 악센트 언어라는 것은 일본어와 같이 특정 단어를 구성하는 박의 높낮이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무악센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악센트 언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 구별에 악센트를 이용하지 않는 언어를 말합니다. 한국어 중에서는 서울 경기 방언에서는 악센트가 의미 구별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이바라기현이나 미야기현, 후쿠이시, 큐슈 북서부, 남동부 지역에 걸쳐서 무악센트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도쿄 방언은 악센트로 의미 구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어와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악센트 언어, 고저 악센트 언어로 간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저 악센트에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에서 경상도 방언, 함경도 방언 또 그 속에 들어가고 미얀마어나 스웨덴어, 리투아니아 등도 고저 악센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 악센트의 단위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센트는 단어 레벨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문법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미 구별의 기능을 보시면은 동일한 히라가나로 표기된 단어라도
특정한 박을 높게 발음하느냐 혹은 낮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표 15는 단어를 구성하는 박의 어느 부분을 높게 발음하느냐 또는 낮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흰 동그라미 표시는 낮게 발음한다는 뜻이고 새카만 동그라미 표시는 높게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부분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투명한 삼각형 표시는 낮게, 새카만 삼각형 표시는 높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자, 같은 악기가인데 악기가 하면은 가을이라는 뜻이 되고 악기가 하는 실정이 악기가 하면은 빈 곳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기가 하면 굴, 먹는 굴, 굴이 각기가 하면은 울타리가 그 다음에 각기가 감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또가 하면은 사또라는 사람이 성을 지닌 사람이 사또가 하면은 사탕이 사또가 하면은 좌당이 술꾼이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히가시가 하면은 히가시라는 사람이 히가시가 하면은 건과자가 히가시가 하면은 동쪽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일본어는 악센트가 모두 악센트에서 단어 의미가 구별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악센트의 높낮이가 같아도 의미가 다른 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모, 모든 단어가 악센트로 인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리고 여기 사또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일본 사람이 사탕이라는 뜻으로 했는지 사또라는 사람이 했는지 술꾼이 했는지는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악센트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언어 생활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센트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센트가 보다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가교. 악센트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와, 호꼬리, 가크리츠. 예, 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6.2.2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기능인데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에 주어진 악센트를 넣어 발음함으로써 문법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가네오 그레 다노무 하면 가네오 그레 다노무. 자, 가네오 그레 다노무. 돈 좀 붙여줘 부탁해. 가네 오크레타 노무. 젠장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왔네. 에이 속상해. 술을 마셔야 되겠어.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가네오 그랬다. 너무 누군가가 돈을 줬어. 횡재했어. 한 잔 마셔야 되겠군. 속상해서도 마시고 기분 좋아서도 마시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악센트로 인해 가지고 단어와 단어와의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니와 도리가 이르 하면은 마당에는 두 마리의 새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니와 니와토리가 이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당에는 닭이 있다. 자, 악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마리 새가 되기도 하고 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6.3 악센트의 핵과 악센트의 폭포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일본어 공통어 도쿄 방언에서는 악센트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법은 있어도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지만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센트의 위치가 높은 박에서 낮은 박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박에
악센트의 핵이 있다고 하며 높은 박에서 낮은 박으로 옮겨가는 중간 부분을 악센트의 폭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카이, 으스쿠시 할 때 카, 시 이 부분은 핵이 되겠고 핵이 있으면 바로 이제 폭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카 좀 있으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다카이, 으스쿠시, 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센트 핵은 이런 표시 외에도 이런 식으로 콤마, 따옴표가 되겠나요? 다카이, 으스쿠시 이렇게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악센트 표시는 새카만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로도 표시 가능하고 또는 영어로 그죠? 높으면은 H, 낮으면 L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게 6.4에서 나오는데요. 6.4는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 거 메롱, 메라는 글자를 높게, 롱을 낮게, 오니크 하면은 니를 높게, 사시미 하면 시미, 우동 예, 이렇게 글자 높낮이를 다르게 한다든지 숫자로 한다든지 높은 거는 H, 낮은 건 L. 그러면 흰 동그라미, 새까만 동그라미 아니면 사다리처럼 계단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 악센트의 식과 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센트의 식에는 평판형과 기복식이 있습니다. 자, 평판식에는 평판형이 있고 기복식에는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이 있습니다. 자, 평판식을 보시면은 평판식은 악센트에 내리막이 없습니다. 자, 평판식은 평평한 평판형 하나만 있습니다. 조사가 연결이 되어도 악센트가 내려가지 않고 압박 악센트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쭉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예, 그 조사가 이렇게 겹쳐져도 예,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 올라가고자 하는 힘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8점 이미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히가, 도리가, 사쿠라가 이런 식으로 예, 끝까지 에너지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복식에는 머리를 높게 하는 두고형, 허리를 높게 하는 중고형, 꼬리가 높아지는 미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박이 높은 것을 두고형이라고 하고 특정한 박의 전후가 낮고 그 사이 중간 특정한 박이 높은 것을 중고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박은 낮고 그 다음 박부터 액센트가 높아지다가 조사에서 악센트가 낮아져 버리면 이것은 미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평판형, 유지되지 않으면 미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미고형은 예, 삼각형 조사가 연결되었을 때 삼각형도 새카마면은 이거는 평판형이고, 예, 이 조사 부분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꼬리만 높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고형은 머리가 높은 거, 중고형은 허리 중간 부분이 높은 거, 미고형은 꼬리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자, 6.8절에서 나오지만은 기복식 예를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하시가 하가 높죠. 젓가락이. 나미다가 눈물이 중고형은 코코로가 소요카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시가 아따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악센트와 노래. 자,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지 안 나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악센트에는 평판식과 기복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가서 기복식에는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의 악센트가 곡의 멜로디에도 그대로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작곡가는 과연 가사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의 악센트에 맞춰서 멜로디를 작곡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이미 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 원래 단어에 주어진 악센트가 노래 가사가 될 때 그 뭡니까? 멜로디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래를 할 때는 또 그 음표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곡자의 마음을 투영하기 위해서는 원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악센트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어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6.7. 자, 도쿄 악센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일본어는 공통어인 도쿄어가 되겠습니다. 도쿄어는 방언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쿄 방언인 셈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어는 도쿄어, 도쿄어는 도쿄 방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본어는 도쿄어, 도쿄 방언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 도쿄어로 통일해서 도쿄어 악센트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박과 둘째 박은 반드시 높낮이 위치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박이 높으면은 두 번째 박은 낮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한 번 낮아진 박의 악센트가 다시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X라고 되어 있는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노치 한번 내려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무라사키, 예, 무라사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라 이 부분이 높아진 거죠. 예, 낮은 데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쯤에서 이제 이 새카만 동그라미 다음에서 그죠? 다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새카만 동그라미 다음에 낮아졌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고 처음에 낮는 건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새카만 동그라미 다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낮아졌고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또 새카만 동그라미 다음에 오는 이거 부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박의 악센트가 높은 경우 조사의 악센트가 같은 높이로 연결되는 경우와 낮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엔토츠가 긴코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카만 삼각형이 아니라 조사가 연결되었을 때 조사가 높게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은 이거는 엔토츠, 이거는 평판형의 악센트를 지닌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똑같이 가가 붙었는데, 이모토가, 오토오토가, 이렇게 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꼬리가 높은 미고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센트의 실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꼭 의식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예, 여러분은, 이걸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제대로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시간을 제가 내서 특별히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 악센트의 실제가 나오는데 1박, 2박, 3박, 4박, 5박 단어는 사람의 키가 다 다른 것처럼 단어도 길이가 다 다릅니다. 두고형 같은 경우는 애가, 하시가, 메론가, 도너츠가, 노찌라사마가, 중고형은 허리가 높은 거죠. 오니크가, 미소시루가, 니혼진가, 중고형 투, 스테이키가, 망고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고형은 삼각형을 연결했을 때 예, 예,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꼬리가 높은 형이다. 하시가, 사시미가, 이모토가, 안나이쇼가 자, 평판형은 애가, 하시가, 우동가, 예, 그 다음에 야끼니쿠가, 아간보가 이렇게 조사가 연결돼도 그 높이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판식이구나. 평평하게 계속 힘을 발휘해서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 악센트에 또 실제가 나옵니다. 자, 2박어가 있고 3박어, 4박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평판형, 기르, 기나이, 기대,
きながら、着れば、着よう、聞く、聞かない、聞いて、聞きながら、聞けば、聞こう、決める、決めない、決めて、決めながら、決めれば、決めよう、洗う、洗わない、洗って、洗いながら、洗えば、洗おう。자, 그 다음에, 比べる、比べない、比べて、比べながら、比べれば、比べよう。働く、働かない、働いて,働きながら,働けば,働こう.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전부 다 일률적으로 어, 아주 잔잔한 수면처럼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높게, 어떤 부분은 낮게, 높낮이가 다르다. 그렇게 일본 사람은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아래에 제시된 동사들, 위에 표에 제시된 악센트형으로 발음을 해보자. 이바고, 야르, 가우, 하크, 이르, 네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바거, 모라우, 아가르, 오도르, 우에르, 가리르, 기에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바거는 오코나우, 타타카우, 하지메르, 나라베르, 아마에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복식 동사 활용, 기복식이든 평판식이든 예, 이거 안 외워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이 높낮이가 다르게 일본 사람은 읽는다. 이걸 늘 의식해라는 말입니다. 자, 미루, 미나이, 미테, 미나가라, 미레바, 미요, 미요 하고 떨어지죠. 가크, 가까나이, 가이테, 가키나가라, 가케바, 가코, 미에르, 미에나이, 미에테, 미에나가라, 미에레바, 미에요, 作る、作らない、作って、作りながら、作れば、作ろう。調べる、調べない、調べて、調べながら、調べれば、調べよう。喜ぶ、喜ばない、喜んで、喜びながら、喜べば、喜ぼう。자, 이 박은 요무, 스무, 내르, 이르. 자, 3박은 오모우, 나라우, 고마르, 오키르, 하레르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4박은 가나시무, 데스다우, 도도케르, 소다테르. 이 악센트의 역할이 느껴지십니까? 평평하게 절대 안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 예,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이 단어는 높낮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발 좀 의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3 효용사 악센트의 실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의식을 해달라. 형용사가 활용을 하면은 악센트가 이렇게 어떤 거는 낮게, 어떤 건 높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무이, 네무이と 네무쿠나루, 네무카tta, 네무케레바, 쿠라이, 쿠라이と 쿠라쿠나루, 쿠라카tta, 쿠라케레바, 冷たい、冷たいと冷たくなる、冷たかった、冷たければ、おいしい、おいしいとおいしくなる、おいしかった、おいしけれ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박어, 熱い, 赤い, 遅い, 危ない, 明るい, 明るい, 이렇게 하는 거, 눈 야물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자, 기복식 형용사 활용의 악센트. 자, 요이.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요이또, 요크나루, 요카타, 요케레바, 나이, 나이또, 나쿠나루, 나카타, 나케레바, 아오이, 아오이또,
青くなる。青かった。青ければ。広い、広いと。広くなる。広かった。広ければ。涼しい、涼しいと。涼しくなる。涼しかった。涼しければ。嬉しい、嬉しいと。嬉しくなる。嬉しかった。嬉しけれ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코이, 아츠이, 후카이, 치카이. 가가 높죠. 자, 또 4박어. 습바이, 미지카이, 오키.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악센트의 핵과 이동, 악센트의 핵의 이동과 변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일정한 박의 자리에 고정된 악센트 핵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은 없습니다. 자, 그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고유의 악센트 핵을 지니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을 할 때, 자, 그래서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살면은 자기의 성질을 조금 죽이고 누구한테 맞춰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같이 어울려 있는데, 섞여 있는데, 다른 단어 때문에 다른 단어가 가진 악센트 영향을 받게 될 때, 악센트가 이동합니다. 그 특수박, 발음, 초금, 장모음, 연모음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악센트 핵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이 예들은 뭐냐? 복합어가 되면, 복합어가 되기 전에 따로따로 다른 뜻을 지닌 단어였죠.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앞에 단어의 악센트 핵은 소멸되고 후황 단어의 악센트 핵만이 살아남는다. 자, 호화이트, 하우스. 이거 악센트 흰 동그라미, 새카만 동그라미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도 간략하게 표기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앞에 호화이트 이 부분은 악센트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호화이트 하우스 이래야 되는데 호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샤카이, 흑시. 원래대로라면 샤카이, 흑시 이래야 되는데 샤카이 흑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또 하나의 단어가 되죠. 샤카이 흑시인데 지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연결되면은 앞에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샤카이 흑시 지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자, 문장 내 구에 보이는 악센트 변화도 있습니다. 사쿠라가 사이타.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사쿠라가 사이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단위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은 이 힘이 이제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떨어지지 않고 바로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쿠라가 사이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구이스가 나이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버리면은 따로따로인데 연결되어 버리면 우구이스가 나이타 이런 식으로 악센트 이 두 개가 소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 변화라고 해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수박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악센트는 특수박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발음에 초금에 장모음에 악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개를 싫어하니까 원래 요 자리에서 앞에 자리로 이동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인법을 써서 그런데 이 악센트를 발음이나 초금 장모음에 두게 되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합니다. 좀 약간 촐랑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악센트가 원래 이제 운동하고 회 이렇게 그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 악센트가 놓여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도 우가 이게 장모음이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음을 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가이 불편하죠. 그래서 운동가이 이게 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음 같은 경우도 온각가이, 온각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온각가이. 그런데 온각가이 이렇게 해서 하나 앞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젠타이가이, 젠타이가이 이렇게 되는데 앞에 하나 올라가서
젠타이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인까이, 응 발음이죠. 이인까이, 예, 이인까이, 이인까이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하나 가서 이인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민광준에서 인용했습니다. 강조체 표시는 제가 했고요. 자, 뭐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센트의 지역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일본도 지방마다 지역별로 악센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쿄 방언 화자인데 교토 방언이나 다른 지역의 방언 악센트를 써버리게 되면은 예, 혹시 그 유학을 도쿄에서 하지 않고 저 교토에서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하면 애가, 교토는 애가, 비가 하면은 공통어에서 도쿄는 아메가, 근데 교토는 아메가, 자, 바다가는 우미가, 그런데 지역이 교토에서는 오미가, 자, 벚꽃이 하면 사쿠라가, 근데 사쿠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토끼가 하면 우사기가, 우사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은 곰방가, 곰방가. 예, 응 바르면은 악센트 못 온다 그랬는데, 예, 교토는 마구마구 어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는 거, 예, 이런 것들은 거죠. 전부 다 악센트 핵의 이동과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쿄에 의해 한해서만 그렇다. 그래서 이걸 다른 지역에 가면은 표준어를 말해 주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악센트를 구사하면서 살 것이다. 들어보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인데 아나운서나 또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 중에서 보면은 서울말 하는 사람들은 그게 서울말의 그 고유의 악센트를 무악센트라고 하긴 하지만은 예, 악센트를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서울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지역 특유의 그 부분을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서울말처럼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무의식 중에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레벨에 있어서 고저, 강약, 장단, 길고 짧은 거죠. 등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관습화되어 발음되는 것을 악센트라고 합니다. 관습화됐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당신도 나도 우리도 그렇게 무언중에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관습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어는 전형적인 고저 악센트 언어이며 영어는 강약 악센트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경상 방언과 함경 방언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악센트 언어입니다. 일본의 이바라기현, 미야기현, 후쿠이시, 규슈 북서부, 남동부 지역은 무악센트 언어입니다. 자, 악센트는 단어 레벨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하시처럼요. 다른 하나는 문법을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일본어의 악센트에는 핵이 존재하며 그걸 우리는 악센트 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높은 박에서 낮은 박으로 옮겨가는 중간 부분을 악센트의 폭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데 악센트 핵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여기 중요하네요. 악센트에는 두 가지 식이 있는데 하나는 평판식, 다른 하나는 기복식이 있습니다. 평판식에는 평판형이 있고 기복식에는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이 있습니다. 두고형은 머리를 높게, 중고형은 허리를 높게, 미고형은 꼬리를 높게 하는 것인데 삼각형, 예, 그러니까 조사를 연결해서 조사가 계속해서 높게 새카맣게 발음이 되면은 그것은 평판형이라고 했고 삼각형 부분에서 뚝 떨어지면은 그것은 미고형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유의 악센트식을 지니는 악센트가 노래 멜로디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도쿄 방언에서는 첫째 박과 둘째 박은 반드시 높낮이가 다르며 한 번 낮아진 박의 악센트가 다시 높아지지 않으며, 그리고 마지막 박의 악센트가 높은 경우 이어지는 조사의 악센트가 같은 높이로 연결되는 경우와 낮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로 연결되는 것은 평판형, 그 다음에 낮게 연결되면 이거는 미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사, 동사, 형용사 악센트가 저마다 존재하며 일정한 박의 자리에 고정된 악센트 핵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불멸한 것은 없습니다. 악센트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지역마다 악센트가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장 일본어 인토네이션, 포즈, 리듬의 이해와 실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인토네이션, 키워드가 있고 인토네이션, 프로미넨스, 포즈, 리듬, 음보와 음보의 종류, 복합의 형성, 구결합, 요일, 핸드폰 번호 읽기, 요약 이런 것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인토네이션의 기능, 감정적 인토네이션, 논리적 인토네이션, 상승조, 하강조, 그 다음에 평탄조, 그 다음에 하강 상승조, 프로미넨스, 초점, 프로미넨스의 규칙, 포즈, 리듬, 하이쿠, 그 다음에 박, 음보, 복합어의 형성, 유명인 이름, 업계 용어,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명, 회사명, 상품명, 애칭, 구결합, 요일, 핸드폰 번호 읽기 등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인토네이션. 다시 수업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종류에는 상승조, 그 다음에 하강조, 평탄조, 하강 상승조가 있고, 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넨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프로미넨스의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프로미넨스의 규칙은 첫 번째, 프로미넨스는 형용사나 수식의 기능을 하는 문절에 놓인다. 두 번째,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프로미넨스가 놓이지 않는다. 와 데스 문형의 설명문에는 프로미넨스가 뒤에 놓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즈는 발화를 이어나가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화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목적, 즉 화자가 숨을 쉬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이것은 악보에 쉼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른 하나는 문법적인 경계를 긋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그죠? 제가 이대로 내면은 이것을 이대로 표시하면은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듬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리듬이란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에 주어진 시간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단어와 문장 길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이쿠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박, 초금, 장모음 발음을 다른 히라가나 한박 길이만큼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리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음보와 음보의 종류도 있다 그랬죠. 예. 자, 복합의 형성,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이, 제대로 원래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매우 길어지는데, 1음보 단위로 단축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섹슈얼 하라스멘토라고 말하지 않고 세크하라. 파미리 레스토랑을 파미레스, 게임 센터를 게센.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나비게이션을 카나비, 렌zoku 드라마를 렌도라, 난젠토프를 난토츠, 기무라 타쿠야를 기무타쿠, 오자와 켄이치를 오자켄, 미스터 치르도렌을 미스치르, 가츠신타로를 가츠신, 마네자를 마네, 거꾸로 하죠. 탁시를 시타크, 코히를 히코, 선글라스를 그라상,
내부를 무대라고 합니다. 자, 텔레비전 라디오명 같은 경우도 롱그 바케이션을 롱바케. 자, 그다음 처음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시청자가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줄이면은 그거라는 걸 알지만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롱그바케, 롬바케 하면은 모르겠죠. 텐사이 테레비권을 텐테레, 히루사이드 아베뉴를 히루아베, 니혼 테레비를 니테레, 테레비 아사히를 테레아사, 니혼츠운을 니츠, 니혼 세메 호갱은 니세, 아지스케 본스는 아지뽕, 사라다요 스파게티를 사라스파, 포테토 사라다요 마요네즈를 포테마요, 코코노 아루 마로야카나 카레를 코쿠마로 또는 코쿠마로 카레라고 합니다. 메구미를 메구짱 하지 않고 메짱, 예, 지히로를 지짱, 자, 그 다음에 에츠코를 에짱, 타츠야를 타짱, 마사요시를 마궁, 다이스케를 타궁, 이런 식으로 일부를 이제 가져와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구결합도 있습니다. 리소노 객공을 리소콩, 고이노 하나시를 고이바나, 자, 짐이나 객권시키를 짐이콩, 자, 뭐 우리 뭐 절친, 뭐 여친, 우리도 뭐 정신 없습니다. 도담바데 캔셀스로 즉석에서 캔슬한다. 시간이 다 된 상태에서 약속하기 한 1시간 정도 놔두고는 한 30분 놔두고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취소하는 걸 도탁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초베리바를 초베리바라고 합니다. 자, 요일이나 핸드폰 번호 읽기. 객가, 스이, 목, 긴, 도, 니찌. 그래서 카는 이음절밖에 없는데 다른 거 다 이음절, 자, 2박이니까 2박에 맞춰서 발음을 합니다. 자, 번호도 마찬가지죠. 니, 고인데, 고, 이런 식으로 다른, 히라가나 이음절만큼 음절을 하나씩 늘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번호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레, 이치, 레, 산, 영, 큐, 니가 아니라 나나, 하치, 상, 고 이렇게 길게 읽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이치레노 또는 제로이치제로노 상용큐니노 나나하치상고라고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요약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느 부분을 높게 혹은 낮게 음정을 붙여 표현의 의도나 문법을 명시하는데 이것을 인토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악센트는 단어 레벨에,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은 문장 레벨에 적용되는 개념. 그래서 인토네이션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문말의 한정에서 말하면 인토네이션에는 상승조, 하강조, 평탄조, 하강 상승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특정 부분, 단어 부분을 도드라지게 발음하는 것을 프로미넨스라고 합니다. 프로미넨스가 놓여주는 부분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인토네이션이 문장 전체에 고저 음정을 붙여 발화의 의도나 문법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프로미넨스는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미넨스는 형용사나 수식의 기능을 하는 문절에 놓이며 그것을 받은 명사에는 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프로미넨스가 놓이지 않고 와 데스 문형의 설명문에는 프로미넨스가 뒤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발화를 이어나가다가 잠시 발화가 중지되는 것을 포즈라고 하고 포즈는 생리적인 목적, 문법적 경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청자에게 의미를 명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박에 주어진 시간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단어나 문장 길이를 조정하는 것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은 하이쿠나 특수박에서 잘 드러나고 두 개의 박으로 이루어지는 운율 단위를 음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박을 1음보라고 하며 복합어가 형성될 때, 구가 결합할 때, 요일과 핸드폰 번호를 읽을 때 1음보의 단위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7장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12월 7일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